안녕하세요. 사랑받는 와이프가 있었는데 미련의 주인공으로 전락하여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원래 불행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곳에 마음을 털어놓는다면 좀 더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써봤습니다. 저는 딱히 이상형이 없었어요. 외모나 키 따위를 보지 않고 사람의 진심만 보고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레이더망에 걸린 한 남자가 있었어요. 우연히 지인의 지인을 통해 만나게 된 그 사람은 제가 12살이나 많은 나이였어요. 말투나 행동, 그리고 스타일까지 완전히 맞지 않아서 마음에 들진 않았죠. 않았네요. 저는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친구 같은 배우자를 원했거든요. 아무튼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남자의 끊임없는 애정 공세에 저도 모르게 점점 스며들었나 봅니다. 말이 뛰던 같이 제가 초등학생 때 그 사람은 이미 군대를 다녀온 성인이었다. 그 생각만 하면 괜히 장벽이 생겨서 거리감이 생겨요. 하지만 그 장벽을 보일 만큼 그 사람은 저에게 정말로 잘해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며 이모티콘까지 섞어가며 저에게 매일 아침 모닝 인사를 건네는 게 어느새 익숙해지더라고요. 노력하는 모습에서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됐네요. 그 사람은 엄청난 티스크마스를 꾸게요. 였어요. 그리고 편지를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라 저에게 정말 많은 글들을 써줬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고 싶다는 그 글을 본 순간 마음에 그 사람이 훅 들어왔네요. 이렇게까지 나에게 헌신해주는 남자는 또 못 만날 것 같아 진지한 관계를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남아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부모님의 반대였어요. 저희 친정 엄마께서는 울면서 저를 설득하셨다. 저는 이미 그 사람에게 홀딱 빠져있던 터라 부모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참 많은 불효를 저질렀네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저는 무작정 그 사람과 결합해 부모님에게 반항을 하는 모습이 되었죠. 그 당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어 반지를 나누어 차름표를 하자마자 부모님은 당분간 전화를 받지 않으라며 제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은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끊긴 채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께서 너무 서운해 하실 것이라고 느꼈어요. 부모님은 딸의 행복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원망스러운 마음에 저도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알 수 없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설득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주기 위해 이렇게 하겠다는 말로 약속을 한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손가락을 걸었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심어준 결과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생각과 다른 분을 설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다면 화를 내거나 미워해서 연락도 말고 살 것 같은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나보다 성숙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엄마가 등산 중에 쓰러지셨을 때 제 남편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맨발로 엄마를 올려다 병원까지 데려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모님은 저의 남편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셨습니다. 어찌 보면 명예의 은인이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엄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서방이 아니었으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 김서방이란 사람 앞에 나타난 것도 다 인연 아니겠니? 그때는 저가 너무 어리석어서 반대만 했었는데 이제야 그것을 후회하네. 우리 집에 은인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어떻게 창모를 발로 찧을 생각을 해. 생각할수록 우리 사위가 참 대단하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땡땡 사랑꾼이라고 불릴 만큼 남편은 정말로 저를 사랑해 줬어요.
제 온전한 모습을 전부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느낌이었어나요? 아내는 튼 짓을 안 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이었다고 해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임신이었어요. 남편의 나이가 있다 보니 함께 살자 해서 임신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늦은 나이에도 다들 잘 임신하고 잘 키우는데 우리에게는 그 평범한 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마음이 급해졌고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남편은 아주 태평하고 나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했어요. 난 우리 둘이 살아도 좋을 것 같았는데 아내는 내가 우리 여보를 아기처럼 잘 보듬으면서 살면 되지 했어요. 그래도 난 아이를 낳고 싶어 나랑. 오빠를 닮은 미님이 하나를 키우는 것이 소원이에요. 키우는 미도를 껴보고 싶어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여보랑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몸과 마음을 소모하면서 이 일에 매달리기 싫어해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귀하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될 일도 잘 안 돼서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야 해요. 우리 둘 다 건강하니까 언젠가 임신이 될 거라 믿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아요. 내 나이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신체적으로 젊어서 매일 운동도 하고 체중 관리도 하고 있어요. 내가 더 노력할게요. 그리고 사람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왠지 우리 아이를 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과연 맞길 바라며요. 임신만 된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당시 제 유일한 스트레스가 임신이었기에 지나가는 아기들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곁에서 위로의 말을 많이 해주니까 그나마 안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도 어느 정도 체념을 하면서 이 사람만 옆에 있으면 비록 자식이 없더라도 늙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같이 취미생활하면서 건강관리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데 일하면서 생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문득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으니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확률이 높겠죠. 그때가 되면 무척이나 외롭겠어요. 그것 같지만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지 해서도 앉아도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전 제게 원래 걱정이 많은 유형이어서 자다가도 고민이 생기곤 했어요. 이런 천성 때문에 저는 계획적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였죠. 하지만 일어난 사건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실종된다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여자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남편은 일하는 사람이라서 오랜 시간 집을 비우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연락을 항상 잘해서 걱정을 끼치는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집을 혼자 비울 때 외출하기 전엔 항상 연락도 주고 받았습니다. 제 남편은 너무 걱정해서 내가 일을 하다가도 걱정이 들 때마다 수시로 전화를 해준 적이 있었죠. 어느 날 배를 하러 간 남편과 전화를 나눴어요. 우리는 잘 지내냐고, 밥은 먹었냐고 하며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따라 통화를 끊기 싫래. 너무 보고 싶다. 왜 또 통화하면 돼? 아, 그냥 당신 목소리를 더 오래 듣고 싶어서.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얼른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 놀러도 가자. 그래 하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를 쫙 뽑아 두었어. 근데 여보, 나 여보에게 어떤 남편이야? 좋은 남편이야?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놀라서 왜 그런지 물어봤죠.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남편을 서운하게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념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그냥 일을 그만두고 대신 다른 날 최선을 다해주자고 생각해요. 남편이 착하다는 것에 마음이 가서 챙겨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남편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서운했던 적이 없어서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요새는 당신에게 정말 고마워요.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요. 제 나이가 들어서 그날따라 어울리기 어려울 바람에 남편과 통화를 끊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통화가 마지막일 줄도 몰랐고 외출해야 하는 이유로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반응에 급격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아 너무 답답했어요. 베니를 따라갔는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남편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베일을 쓴 사람이므로 그 분야의 사람들이 잘 알겠죠 싶어서 급하게 달려가 물어봤지만 거기서는 알 수 없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 김광수 그 놈 일 안 나온 지 꽤 됐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꾸준히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통화 때까지는 일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일이 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 다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평소대로 조용히 살고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알게 된 충격적인 사건으로 머리가 멍해졌어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자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그동안 그 사람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남편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자 너무 막막했습니다. 혹시나 아는 마음으로 남편의 소지품을 뒤져봤어요. 그러던 중 남편의 속에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저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였어요. 내용이 정말 황당했어요. 여보, 나야. 많이 놀랐지? 난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지금 말해줄 순 없지만 당분간 연락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이기적이라서 너무 미안해. 나 없이 단 하루도 못 사는 당신을 두고 떠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나도 내 사정이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저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좋겠어요. 제가 새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날 찾지 말고 오히려 제 삶을 살아주시길 바라죠. 제가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쟤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주세요. 죄송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여러 번의 편지를 받아봤어요. 마지막 전화할 때까지 만날 땐 뭘 할지, 먹을 곳은 어디인지 얘기를 주고받았던 분이 이미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옷장을 확인했더니 자주 입는 옷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짐을 제대로 챙기기로 했다가 장난으로 이민 어디로 가는 건가 묻기도 했었어요. 그분 계획적으로 떠난 거였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죠. 하여간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나오지 못하겠어요. 본인을 찾지 말고 행복하게 살고 자기를 잊어요. 이게 남편이 부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아무 말 없이 혼자 떠나면 그만인가요? 편지까지 쓰고 떠난 남편이라 단순 가출로 취급되어 경찰에 실종 신고조차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마음이 무너져서 친정 부모님 앞에서 오열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김서방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 조금만 기다리자고 절 달래주셔요. 우리 사위는 널 두고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걸 해결하고 오늘 왔을 거예요. 워낙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널 상처 주고 싶은 사람은 결코 아니지. 그러니 마음을 추스리고 집에서 조용히 기다려라, 김서방.
어디에 그 착한 사람이 있는지를 알겠어. 만나러 갔다가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해. 때로는 묵묵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해. 하지만 직감할 수 있었어요. 작정하고 나를 떠난 것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게 편지 내용에 나타나 있었어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정이 식을 수도 있고 헤어지고 싶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방식은 너무하지 않나요? 일방적으로 편지를 하나만 남기고 도망가는 경우가 어디에나 있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면서 마음이 아프죠. 다른 건 몰라도 왜 그 사람이 나를 왜 내버려둔 걸까요?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를 꼭 알고 싶었어요. 요즘에는 금방 사람도 찾는다는데 남편을 하나 찾는 게 왜 그리 어려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주변에서 소문을 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의 지인들은 남편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모두 최근에 알게 된 사이이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얕은 관계들 뿐이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의 내면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흔한 학창 시절 동창도, 군대 동기도, 고향 친구도 전혀 아는 것이 없었네요. 마치 모든 과거를 끊어버린 듯이 최근의 모습들만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더라도 겨우겨우 수소문을 해서 남편과 함께 배리를 했던 한 분 아저씨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질 않으셔서 직접 일터에 찾아가 사정을 말하며 남편의 행방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는지 여쭸었더니 오히려 이렇게 되물어 보더군요. 아, 그놈 결혼을 했네. 저는 그 사람의 부인이에요. 워낙 사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말도 안 해주니 말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 사람이 갈 만한 곳은 어디 없나요? 갑자기 실종되어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일도 안 나온 지 꽤 됐다고 하던데 무슨 말이든 거 없으실까요? 어른이 가출했다면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말라고 작정하고 떠난 건 아니겠지요. 찾으러 가야죠. 남편이라면 당연히 찾아야죠. 그가 자주 다녔던 경로를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매우 시니컬하고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종이에 이것저것 적어주신 걸로 찾으러 갔어요. 남편이 자주 간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소를 찾는데 한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보다 벅찬 작업이 됐죠. 떠난 사람을 그냥 두고 가는 게 낫지만 왜 그때 그렇게 오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동료가 알려준 주소 중에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풍경을 읊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이 말한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남편이 이곳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분들은 전부 남편을 모르더라고요. 아주 조용하고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와이프 싫다고 잠적한 남편을 어떻게 손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허탈한 마음에 많이 울었네요. 이 지인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섬에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섬에 남편이 개인적인 애정이 있나 싶어서 자꾸만 생각이 나네요. 그곳을 찾아가 남편의 흔적을 찾게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부모님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에 가족을 잃고 아는 아저씨 따라 벨리를 하게 된 것이 사회생활의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살아온 만큼 자신은 꼭 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열심히 이행하며 살 것이라 다짐한 그 사람의 모습이 문득 떠올라 깊은 감회에 잠겨버렸어요. 그토록 아내를 끔찍히도 아끼던 사람이 도망은 잡는 실체가 대체 무엇일지 궁금해 미치겠어요. 시간이 흘러도 남편이 갈 만한 곳을 계속 가서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마음으로 남편을 찾아 헤매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섬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아이 분명 봤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저희 사람 꼭 찾아야 됩니다. 아유, 도저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은 광수. 저는 이 사람 부인이에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광수가 누구더라? 건너집 아들인가 손주인가? 아,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섬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5년이나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잡힐 듯 말 듯 결국엔 잡히지 않더라고요.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찾으면 보이게 될 줄 알았지만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땅으로 꺼져버리거나 하늘로 솟아올라간 것인지 도통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미련을 접고 그 사람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걸 잘 알았지만 마음을 끊는 것이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만 놓아주라고 설득하셨습니다. 이제는 딱 1년만 더 찾아보고 안 되면 그만 놓아주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섬에 들어가서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수소문해 보았어요. 그러다가 바닷가 중간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낯선 얼굴인데 급히 다가가서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 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어보았지만 여태까지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진 놀라더니 잠시 후 아니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라고 대답을 해버리더라고요. 직감이 다 왔죠. 이 여자 분명 내 남편을 아는구나. 그래서 제가 붙잡고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저 이 사람 5년 내내 찾고 있어요. 혹시나 이 섬에 있나 싶어서 찾아왔는데 저 이 사람 끝까지 찾을 겁니다. 이름은 김광수예요. 얼굴 좀 자세히 봐주세요.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겠다, 니까요. 분명 그쪽 동공이 흔들렸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넘겼는데 그쪽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고요. 무서워. 왜 이래?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좀 사실대로 말하세요. 얘기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저 지금 사람 찾는다는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남편이 이유도 말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일도 못하고 인생만 허비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 알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맞는데 괜한 노력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우리 남편 지금 어딨어요? 그쪽은 알고 있죠. 당장 대답해요. 김광수 씨는 죽었어요. 절대 찾지 마세요. 그 사람이 죽어요. 언제요? 왜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도 소식만 듣고 자세한 건 몰라요. 편지만 두고 떠났다고. 근데 그 사람이 왜 죽어요? 대체 왜요? 아이, 글쎄 모른다니까요. 아무튼 얼른 돌아가세요. 자꾸 이런 데 오셔가지고 사람들. 2개의 문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문단을 정확하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1. 붙잡고 물어봤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 여자는 딱 할 말만 하고 돌아서서 빨리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다니. 그리고 저 여자는 왜 아무도 모르는 남편의 근황을 알고 있는 건지 더 물어볼 게 많았는데 틈도 없이 도망가 버리는 그 여자 때문에 궁금증만 더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몰래 그 여자를 쫓아갔어요. 2. 뒤를 밟아가보니 어느 산길로 들어가더라고요. 굽이 들어가는 바람에 돌아갈 길조차 까마득하더라고요. 뒤를 쫓는 게 들킬까봐 신발까지 먹고 까치발로 살금살금 멀지 감치 걸었더니 눈치채지 못하고 앞장서서 가더니 어느새 집에 도착했네요. 그 여자가 도착한 곳은 마당이 있는 조그만 문장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다소 수정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문법적인 요소를 우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당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게 자랐는데 얼굴 대부분이 가려졌지만 눈을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제 남편이었다는 거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남편이 여자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그 남자가 제 남편인 거가 확실해져서 제 인기척을 그쪽에서도 눈치챘다고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그 여자를 깜짝 놀라서 왜 쫓아요 하고 화를 냈고 남편은 저를 보더니 그대로 굳어서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매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지? 내 남편이 맞지?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여보, 그게 그래. 나는 당신을 보니 하나쯤에 버린 거 봤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 여자는 누구니? 너 바람난 거니? 다른 여자랑 살림이 차리라고 나를 버린 거야? 여긴 어떻게 알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내가 직접 찾아냈지. 미안해.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 지금 당장 얘기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자리에서 얘기해. 난 할 말이 없어. 미안해. 남편은 갑자기 나를 두고 어디론가 가버렸어. 더 이상은 놓치기 싫어서 그 사람 팔목을 붙잡고 어느 곳으로 가려 하면 이젠 절대 도망갈 수 없다고 해서 힘을 주었더니 그 사람이 제 손을 부리치고 주랑을 치더라고 해. 저희의 모습을 멀리서 보던 아니겠지만 그 여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가슴을 더 올리고 있었어요. 내 팔자가 그렇군요. 어딘가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이었어요. 체념한 듯한 것 같기도 하고 해탈한 듯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궁금했었던 찰나, 그 여자가 먼저 나에게 물었어요. 여태까지 그쪽이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예요. 진짜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냐고요? 당연하죠. 제가 부인이 그 말씀하시는 그쪽은 누구세요? 설마 제 남편이 꿰어서 도망가자고 제안한 건가요? 그쪽이 제안했었어요. 그래서 이 외딴 곳에서 둘이서 살았던 거죠. 기가 막히네요. 순서가 잘못되었죠. 내가 먼저 보았고 그쪽이 후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착각은 자유지만 사실관계는 다르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제명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쪽에 그냥 데려가 줄래요? 결혼 생활 내내 바람 피우고 딴 집에 가서 살림 차리고 여자를 만나는데 제가 얼마나 속이 뒤집혔는지 알아요. 그치만 웃긴 게 뭔지요. 제가 또 그 사람을 받아줬네요. 인생을 길게 못 살게 되니 조심한다고 생각난다고 찾아왔더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을 길게 못 살아요. 그 사람이 암에 걸렸대요. 얼마 안 남았대요. 젊은 시절에 그토록 내 속을 썩였는데 이젠 또 간병해달라고 들어눕네요. 그 악종의 정체가 그게 뭔지 생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고 찾아오는군요. 도무지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천주를 알고 찾아온 여자가 또 생겼습니다. 그 인간이 뭐라고 하나요? 자신은 총각이라고 그 나이에 계속 혼자였다고 말했는데 뱃일이라 느리라 바빠서 연애할 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뱃일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아내들을 거느리고 여러 집 살림을 해왔으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 리가 없습니다. 믿든 말든 그쪽 자유입니다. 그쪽이 본처 아니고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둘을 아낀 후로는 그 인간이 정관 수술을 받아 그 이후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증거라고 생각하나요?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안 나오는 걸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라고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수술한다느니 핑계를 댔는데 알고 보니 그냥 마음 놓고 싶어서 한 거더라고 해요. 결혼 관계에서 아이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걸 막으려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겠지요. 침착하게 지켜보면 정말 재치 있네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놀랍게 느껴져요. 아예 수술을 했다니요. 모르고도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니 체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겠죠. 그 사람을 보면서 유부남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좀 있어 보여도 그래요. 그쪽은 젊은 것 같은데 왜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아, 그래 뭐. 처음에는 여러 약점을 휘두르며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람을 상처 주는데 그래도 끝내 운이 나빠 보이네요. 그 남자를 만나니 여자로서 팔자를 망친 것 아니겠죠. 하지만 그쪽은 젊으니까 단호히 떼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쓸개의 생각은 잊으세요. 저런 사람은 그저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제가 본격적인 계획이 있어요. 겨우 견디고 있는데 나쁜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 게 싫어서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부부란 것이 뭔지 한 오지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더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무시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생각하기에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안타깝게 됐어요.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됐으니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본처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겠어요. 저는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조연이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저는 스탄 엑스트라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여자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다시 돌아와 쭈뼛쭈뼛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영이 사과를 하고요. 여보, 미안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정말. 아이야, 몇 달 남지 않았대. 지금 수술이나 치료가 소용없어서 여기 머물면서 삶의 끝을 정리하고 있어. 당신에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나한테는 말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진짜 그 여자가 본처야. 나는 첩이라는 말을 해야 하는 건가? 요즘 시대에 첩이 어디 있어? 난 그저 당신을 사랑했을 뿐이야. 그 사람이랑은 오래전에 관계가 끝났고 의리로 살고 있어. 내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야.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했냐고? 진짜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여자랑 애도 나왔다면서, 그리고 정관 수술까지. 내게 화를 낼 것 같아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는 느낌이 없었어. 그렇다면 나는 여태껏 불가능한 일에 목매달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었냐고. 다른 건 몰라도 그걸 말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도모할 용기가 없었어. 그토록 임신을 바라고 있는데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너는 얼마나 원망했을까? 당신을 드러내버린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인생치니까 신이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 잘못은 아니었어. 난 혼자 헛수고를 한 거야. 한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 내가 얼마나 자신을 탓하며 살았는지 알아? 그리고 난 내 잘못 때문에 당신이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이 원망스러웠을 거야. 떠나간 줄 알았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는지 고려되었나. 내가 잘못했을까? 어떤 것이 매력 있지 않았을까? 어떤 것이 여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끊임없는 책망이다. 어떻게 내게 편지 하나 남긴 채 사라질 수가 있을까? 나 또한 나 자신을 싫어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어떤 관계는 편안하고 안정적이지만
어떤 관계는 설레고 거리가 있는 법이야. 당신과는 항상 설레고 싶고 사랑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랬어. 당신이 나를 비난할 때마다 난 더는 남성으로서 매력을 유지할 수 없었어. 난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당신과는 좋은 추억만 남겨두고 싶었어. 다 알잖아. 당신에게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내가 되고 싶었어. 나는 잊고 싶지 않았어. 한순간에 잠적해 버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아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결국 아파하게 되니까 편한 사람을 찾게 되었어. 여태껏 나는 무능력해서 엄마에게 참 못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 그 사람은 내 모든 면을 알고서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랑은 결코 없어. 단지 돌봐줄 사람을 찾은 것뿐이라고 생각해. 나의 진정한 사랑은 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본처인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가서 따귀를 한 번 친다고 해. 본처는 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았던 분노를 마땅하게 터뜨렸어. 그래, 너에게는 그런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었지. 밥처럼 지겹게 느껴질 때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거지 뭐, 간병인 사랑은 없는 편한 사이. 넌 끝까지 날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상간녀 앞에서 그딴 말을 짓는 것일리? 와중에도 이 여자를 잡고 싶어서 허풍 떠는 모습이 참 당당하다. 착하지 아니야. 난 널 위해서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곁에 있는 거야. 그래도 애 아빠니까. 근데 내가 내뱉는 말들을 보니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 사람을 고치는 건 아니라더니 아프고 난 뒤에 철이 좀 들 줄 알았더니 여전하네. 그렇게 죽고 못 살겠으면 상간녀한테 병관해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난리야? 왜 힘든 건 나만 시키냐고? 여보, 일단 진정하세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잖아.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우리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이고 우리 추억도 많고 역사도 길었지. 내 말은 내 마지막 인생의 여정은 가장 역사가 긴 당신이랑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었어. 아파한 나니까 결국엔 조광시처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 가장 미안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 내 진심을 정말 모르겠어. 안 그래도 간병하는 게 지겨웠는데 그냥 이 여자한테 간병해달라고 해서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여자들이 당신을 찾아 헤이는 것이 지겨워 죽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다 정리하라고. 여보, 이러지 마.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나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응, 나 없이는 삶을 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았니? 아주 속상하게 간호팀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 잠깐만. 갑자기 통증 때문에 아파요. 고질병 부리지 말아주세요. 건강할 때 젊은 여자들과 노는 것이 즐겁다가 늙어서 고독감이 찾아왔다. 이게 바로 고독감인가요? 고독감, 얼어 죽겠어. 너는 내 남편 자격이 없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해. 남편은 어려운 처지에서 애통하며 탄원했어요. 그러던 도중 사람의 본래 모습을 직시하게 되어 그날부로 남편에 대한 후회가 싹 사라졌어요. 그대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는 그 섬에 찾아가지 않았네요. 그 사람을 찾느라 허비한 시간이 아까웠고 애초에 사랑이 식은 것 자체가 바보 같고 처참했지만 일단 마음을 추스리는 게 우선이에요. 사랑으로 장난치는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강지처에게 뺨을 맞고 버림받은 남편은 결국 제게 제발 찾아왔어요.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는데 처음엔 택배 기사인 줄 알았지만 문을 열어주었더니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늦었지. 혹시 기억상실증인 우리 끝을 맞이로 한 것을 잊었어? 알지 않은데 자꾸 여길 와보고 싶었어. 당신과 나는 여기서 많은 추억을 함께 나눴었죠. 어디서 추억을 팔아볼까 하고 생각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그렇게 한 발자국씩 따라가면서 다녔었는데, 이젠 본체한테 쫓겨서 남에게 붙어야겠다고 느꼈어요. 사람이 인생의 끝을 향해 갈 때 여러 생각이 들어 어떤 것이 가장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생각해봐도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오는 것이 용기였고, 이제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몸으로 그 섬에서 여기까지 왔기에 나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당신이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에게 정말 미안해요. 임신 이상에 대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싫어서 강요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수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여자로부터 억압을 받으며 살았고, 제 성격이 상당히 억울하게 형성되어서 제대로 숨도 못 쉰 적이 있어요.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새로운 시작을 꿈꿨어요. 또한 애들이 있어서 그동안 함께한 세월 때문에 혼인 해제를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남남같이 살아왔어요. 제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인 해제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처음은 빈틈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흔한 결혼식도 못하고 웨딩 사진도 찍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과 결혼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우리 관계는 남은 게 없는 듯하군요. 당신이 사라지더라도 그냥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거였더라고요. 왜 나 혼자만 독점했다 생각했을까?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명의 여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붙들고 있었을까? 난 그게 너무 화나. 아프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 여태껏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기도 할 것 같아. 이런 놈이라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이기적으로 굴게나 아직도 당신 너무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나 쫓아내지 말아줘. 말 안 해도 다 알아. 당신도 아직 나를 사랑하잖아. 사랑하니까 5년 내내 나를 찾아다닌 거잖아. 사랑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하지. 아니, 사랑해서 찾은 게 아니라 증오해요. 찾았어요. 꼭 찾아서 벌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벌은 이미 받았거든. 내 임무는 여기서 끝났으니 돌아가세요. 잠깐만요. 제가 정말 숨이 차. 그래서 물 좀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물을 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이걸 믿을지 말지는 모르겠어. 당황해서 급히 주방으로 뛰어가 컵에 물을 따르려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집에 들어왔어요. 소파에 눕더니 끌려가지만 이제는 정나미가 뚝 떨어졌답니다. 계속 밖으로 나가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위기에 몰린 사람처럼 눈물까지 흘리며 결국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나 모든 것을 설명하겠네요. 무슨 궁금한 게 있어? 아, 여자들이 여자들이란 게 그런 거야? 그거는 아무 의미 없었어. 그래, 난 너무 외로웠거든. 뱃일 선을 떠돌며 끝없는 바다를 계속 도는 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할지 알지? 집에 돌아올 땐 혼자 있기 싫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다녔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커진 거야. 그건 그냥 내 정신적인 문제야. 내가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 아, 걔들은 그냥 지나가는 인생 속의 사람들이었어.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않는 그냥 풍금이었지. 다른 여자들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다음으로 올 사람은 누구일까? 땡땡동에 살던 그 여자. 그녀한테 기념일에 팔찌를 선물했던 7살 연하 때의 여자. 그게 뭐라는 거야? 나 지금 가도 할 일이 없어. 난 완전히 심심해. 혼자 부지런하게 했지만 치밀하지 못했어요. 얼마 전 집에 돌아와서 당신과 완전히 결론을 내리기 위해 물건을 정리하다가 태블릿 하나를 발견했어요. 고장이 나서 켜지지도 않았지만 불길한 마음에 그것을 수리해보니 그 안에 증거들이 모두 있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하나하나 정성껏 메모까지 해놓았는데요.
그 덕분에 당신이 어떤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는지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중에서 제 비중이 현저히 적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 여자들을 싹 훑고 나를 마지막에 찾으러 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나름 중요도에 따라 순번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당신에 대한 마음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오히려 미련이 남지 않게 형편이 없이 너무 편하진 않을까 싶네요. 고마워. 아프다고 하니까 차마 험한 말은 못하겠지만 난 당신이 반성하고 사죄했으면 좋겠어. 나 솔직히 너무 혼란스럽거든. 당신이 우리 엄마 없이 맨발로 뛰었을 때 그때만큼은 그 마음이 진심인 줄 알았어. 세상에서 날 이렇게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당신은 날 배신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내 인생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렸어. 지금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나한테 병원 간호를 해주고 인생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날 이용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끝까지 나를 치욕스럽게 만들겠다 이야기를 했나? 인생에 난 안중에도 없지. 그냥 이용해 먹고 버리면 그만인 거지. 마음껏 원망해도 좋아. 실컷. 미워하지만 옆에 머물 수 있게만 해줘. 지금 너무 무서워서 그래. 몸 상태가 안 좋은데 혼자 남겨지면 정말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 비록 철없이 살아온 것 같지만 지나며 깨달았어. 나를 정말로 사랑해준 사람은 당신뿐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고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 속는 듯이 한 번만 날 믿어주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테니. 또한 내가 모은 돈도 좀 있는데 베일라면에 차곡차곡 모아왔으니 돈이 꽤나 된다. 그 돈은 전부 당신에게 남기고 갈게. 그 돈이면 당신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이 인간이 끝까지 허풍 떨어도 병원비나 수술비, 수많은 여자 만난다 해도 돈이 남을 것 같아. 아, 진짜야. 비상금이 필요하게 될 것 같으니 계좌에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건 곤란해. 묶여있는 돈이라. 이것을 봐. 당신은 끝까지 나에게 진실하지 못해. 그냥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다른 여자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길거리에 나 혼자 남겼다. 인생 나락이야.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측근지심이 생겼을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한심한 상황. 이참에 나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 어렵지 않아. 당신은 여자 하나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요일마다 만나는 여자 7명을 만들어 제대로 감복을 받아. 지나간 여자에게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니? 진심이야. 나 정말 당신을 버릴 거야? 아니면 날도 버리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너무 마음 아플 거야? 급하면서도 나는 외로움을 잘 타는 걸 알아. 자다가도 옆에 당신이 없으면 불안했던 걸 알아. 인생이란 원래 혼자 해야 하는 거야. 혼자만으로도 온전히 잘 살 줄 알아야 남들과도 잘 사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봐. 아, 나에겐 시간이 얼마 없어. 아무래도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난 기적을 믿어. 당신이 한 행동은 너무 밉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 부디 잘 이겨내서 혼자만의 인생을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야. 그렇게 그 사람과 완전히 이별했습니다.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 놈에게는 눈물도 아깝지만 그 사람에게 바친 내 청춘에게 너무 미안하지만요. 놓아주는 것도 연습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것에 소질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 한 사람을 만나는 데에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태블릿에 저장된 여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SNS를 통해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진짜 배우자에 대해 알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그 정보를 모른다면 그 사람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나며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기념일을 일부러 겹치게 만들어서 같은 선물을 주었던 것은 단지 일이었고, 그것이 아주 좋은 핑계가 되었죠. 그리고 아주 편한 외출을 할 수 있었던 이 직업 덕분에 그 사람과 함께한 기념도 많아요. 적이 별로 없었네요. 저는 완전히 후순위 있던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여자들이 전부 현명해서 그 사람을 결국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본처에게 버림받고 다른 여자들에게 기웃거리던 그 인간은 결국 모든 여자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 후로 몇 번 더 저를 찾아왔지만 나중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졌는지 결국에는 쥐죽은 듯이 사는 모습을 보였어요. 듣기로는 홀로 자연 속에서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토록 여자를 좋아했던 그가 결국에는 혼자가 되었다는 쓸쓸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보고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자연 속에서 쓸쓸하게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암 선고를 받지 않고 건강했다면 여전히 이 여자, 저 여자를 가지고 놀면서 바쁘게 살았겠죠. 부디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게 늦게나마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상처만 남은 결혼 생활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늦지 않게 그때 끝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요. 한동안 저희 가족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거의 극복한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는 사람에게 속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지만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때 마로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경계하고 밀어낼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좋은 날이 올까요? 인생은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오늘이 시작으로 과거를 훌훌 털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제 슬픔을 함께 받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밝은 모습으로 만나볼게요.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